오늘은 레그의 이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노코드 툴 디파이의 워크플로우 기능을 활용해 실제 서비스 구조를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보고서 PDF 파일을 AI가 읽을 수 있는 지식 베이스로 변환해 보고 문서가 어떻게 임베딩되어 저장되는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챗봇을 생성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질문이 검색 단계를 거쳐 생성 단계로 이어지는 데이터의 흐름을 노드 연결을 통해 직접 설계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든 챗봇에게 기후변화의 원인을 묻고 실제로 보고서를 참조하여 답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탈 사이트에서 디파이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FI를 검색하시면 가장 첫 번째로 뜨는 링크, 즉 URL 주소가 dpi.ai라고 되어 있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디파이는 자, 이렇게 간단한 이제 앱부터 복잡한 앱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앱들을 우리가 파이썬과 같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타이핑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설정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자 플랫폼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 내 컴퓨터에 로컬러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실습에서 하는 것처럼 로그인해서 플랫폼을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 얘가 만들 수 있는 것들, 에이전티 워크플로우나 레그 파이프라인, 우리가 바로 요걸 할 거죠. 자, 요걸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이트에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Get Started라는 버튼이 있고요. 자, 얘를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나오시는 분들은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곳 아마 이렇게 처음에 나오실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영어를 여러분들이 편한 언어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로 바꾸시고, 자, 여기에 로그인, 먼저 디파이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자, 로그인하기 위해선 GitHub나 또는 구글 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 코드를 받아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자, 아마 여러분들은 구글 계정, 저는 이제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지만, 처음 접속하시거나 또는 로그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글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돼요. 로그인 하셔서 뭐 몇 가지 이제 권한들 이제 설정을 하겠다라는 것들 창이 뜨면 계속을 누르시면 로그인 되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디파이의 스튜디오 화면이고요. 자, 위에 상단 메뉴를 보시면 탐색, 스튜디오, 지식, 도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는 스튜디오와 지식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자, 먼저 디파이에 처음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아까 이제 언어 선택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LMM 모델을 사용할 건지 모델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계정에 대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지금 멤버가 있고, 자, 여기에서도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먼저 선택하셔야 될 게 작업 공간 첫 번째 메뉴인 모델 제공자가 있어요. 자, 모델 제공자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오픈 AI부터 엔트로피, 클로드죠.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델들, 제미나이도 있고요. 뭐 딥시크라든지 올라마도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오픈 AI를 사용할 겁니다. 자, 오픈 AI의 모델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걸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상단에 오픈 AI 모델이 설치가 되었고요. 자, 원래 우리가 이 LMM을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나 또는 클로드를 내가 어떤 비용을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과금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을, 그러니까 유료로, 즉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이 오픈 AI 같으면 오픈 AI LMM에게 어떤 메시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답변을 사용하는데, 그때 질문에 대한 생성된 답변을 토큰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 토큰을 받았다 라고 하면 그 100개 각각 토큰만큼 하나 토큰당 얼마씩 해가지고 과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습이니까 이렇게 유료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보시면 여기에 할당량이라고 되어 있어서 평가판 할당량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료로 아주 작은 단위의 그 토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래서 일단 요 200 메시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제미나이라든지 얘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제미나이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자, 여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가 API 키라는 거를 설정해야 되는데 요걸 쓰지 않아도 일정 부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AI 얘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걸 좀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시려면 API 키도 직접 내가 받아가지고 설정하고 사용한 만큼 과금을 처리하는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실습을 할 거니까 오픈 AI를 설치하고 뭐 다른 거 설정할 거 없어요.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그 서비스를 만들 거니까 이 레그 서비스, 즉 LMM이 우리는 아까 이제 오픈 AI에 그를 사용할 챗GPT를 사용할 건데, GPT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지식을 참고할 거냐, 지식을 설정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지식 메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에서 지식 메뉴로 가시고, 자,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서 지식 생성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 소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데이터 소스는 텍스트 파일, 즉 별도의 파일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는 노션 동기화, 우리가 노션이라는 앱에서 작성된 문서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 동기화, 별도의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린 이 중에서 텍스트 파일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업로드할 수 있는 파일 형식들이 있죠. 자, 우린 이 중에서 PDF 여기 있네요. PDF 파일을 사용할 거고, 파일당 최대 크기는 15MB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샘플로 제공해드리는 보고서 파일을 사용하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된 보고서 별도의 파일을 준비하셔서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서 파일, PDF 파일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로드가 완료되면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텍스트 전처리 및 클리닝 단계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청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청크를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모드랑 부모 자식 간의 모드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일반 모드를 사용할 겁니다. 자, 여기 일반 모드를 보시면, 자, 먼저 세그먼트 식별자라는 게 있어요. 자, 텍스트를 구분하는 기호를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거고요. 여기에는 식별자로 지금 원 표시랑 n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키보드 상에 역슬래시, 보통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역슬래시하고 n 이렇게 작성을 하죠. 자, 역슬래시 n은 뭐냐면 한 줄을 나타내요. 우리가 키보드에서 엔터키 눌렀을 때 한 줄 내려가는 거, 요게 바로 요 역슬래시 n입니다. 즉 한 줄을 나타내는 거고요. 역슬래시 n이 두 개가 있죠. 얘는 두 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청크 길이를 보시면 지금 1024가 있어요. 1024 크기만큼. 즉 하나의 우리가 여기 지금 PDF를 텍스트로 구분할 건데, 각 청크의 크기를 현재는 지금 1024만큼
한 청크의 최대 길이라고 설정을 한 겁니다. 청크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검색 품질이라든지 성능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최대 청크 길이를 길게 할수록 하나의 청크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이제 전체 문서에서는 청크의 수는 줄어드는 거죠. 그 대신 좀 더 정확도는 낮아지는 거죠. 반대로 더 작게 청크를 많이 만들수록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검색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기본 그대로 1024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첩. 중첩은 청크들 간의 의미를 이제 비슷한 것들이 아니라 끝부분을 이제 겹치게 표현을 해서 청크 간의 의미, 연관성을 유지하는 걸로 사용을 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50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전처리 규칙은 연속된 공백, 줄바꿈, 탭을 대체합니다가 있고요. 모든 URL과 이메일 주소를 제거합니다. 이건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도 있죠. 자, 일단 우리는 기본 그대로 놓고 프리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보기 청크가 몇 개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최대 1024 글자 수 안에서 청크들이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인덱스 모드가 있습니다. 자, 고품질이 있고요. 경제적이 있는데, 자, 우리는 고품질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베딩 모델을 보시면 우리가 임베딩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모델 공급자를 선택했죠. 일단 오픈 AI를 사용했으니까, 자, 여기에는 텍스트 임베딩의 3, 라지, 스몰 이런 버전이 있는데 일단 기본 첫 번째 걸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검색 설정에서는 우리가 여기서는 벡터 검색을 사용할 겁니다. 즉 우리가 레그에서 임베딩 하는 거 있죠.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임베딩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벡터 검색인데 쿼리에 임베딩을 생성하고 해당 벡터 표현에 가장 유사한 텍스트 청크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상위 K라는 게 사용자 질문에 가장 유사한 청크를 필터링하는 거고, 우리가 탑 K 이런 문서 뽑아내는 거 있죠. 자, 그래서 상위 몇 개를 꺼낼 거냐, 3개를 꺼낼 거냐, 4개, 5개를 꺼낼 거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수 임계값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유사성 임계값을 얼마만큼으로 할 거냐, 얼마나 비슷한 걸 꺼낼 거냐, 많이 비슷한 거, 적당히 비슷한 거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얘는 여기에서는 지금 설정이 되지 않아요. 기본값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지금 설정한 거 보면 일반으로 할 거고 바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본 고품질로 선택하고 임베딩 모델만 임베딩 모델 선택하시고 나머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처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지식이 생성되었습니다 하고, 자, 임베딩 처리 중입니다. 자, 우리 레그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PDF 파일의 텍스트 정보를 옮기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임베딩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체크가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임베딩이 된 거예요. 임베딩이 돼서 이제 지식으로 처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식의 보고서 이 내용을 보시면 사용 가능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가 되어야 우리 이제 이후에 그 레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스튜디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로 가서 자, 앱 만들기를 할 건데요. 빈 상태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앱 유형을 어떤 걸로 할 거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워크플로우 중에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지능형 자동화를 위한 에이전트 플로우가 있고요. 채팅 플로우라고 해서 대화를 위한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채팅과 관련된 채팅을 만들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만들 거예요. 자, 이름은 뭐 간단하게 테스트로 할 거고요. 뭐 이런 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설정하고 채팅 플로우로 만들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 가운데 스튜디오 상에서 자, 노드라는 게 만들어져요. 자, 시작 노드가 있고요. LMM 노드가 있고요. 답변 노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노드의 단계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노드들을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설정 창이 나와요. 자, 요걸 이제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LMM 사용하는 챗봇에서는 사용자가 시작을 해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LMM이 그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는 관계죠. 단계로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레그 서비스는 뭐였냐? LMM이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식으로 지금 만든 즉 별도의 자료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질문을 만들어서 LMM이 그걸 바탕으로 답변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작과 LMM 사이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지식 검색이라는 노드를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그럼 지식 검색에 우리는 어떤 지식을 사용할 거냐? 자, 여기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참조할 지식을 선택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아까 지식으로 이제 임베딩 해놓은 보고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지식 검색의 보고서 지식이 선택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LMM으로 가시면 자, LMM에서는 우리가 질문 여기서는 지금 GPT-4가 선택이 됐어요. 자, 여기 설정에서 모델을 눌러보시면 자, 모델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지금 GPT-4가 돼 있는데 뭐 요걸 선택하셔도 되고 다른 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GPT-4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 보시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프리셋 로드를 보시면 창의적인 균형 잡힌 정확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즉 내가 이제 사용자의 질문에 얼마만큼 답변을 할 거냐, 어느 수준으로 답변을 할 거냐인데 우리는 지금 레그, 즉 정확한 정보를 받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정확한이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럼 여기 템퍼러처를 0.2로 설정하고 나머지 값들이 자동으로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텍스트. 자, 컨텍스트가 중요한데 컨텍스트에서는 우리가 변수값, 지식 검색을 해서 값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리절트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리절트를 추가하면 다시 해볼게요. 자, 변수값에서 지식 검색에 있는 리절트를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안내가 뜨죠. 컨텍스트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프롬프트에 컨텍스트 변수를 입력하세요. 자, 이제 우리 결과를 LMM에게 전달해 줄 거죠. 자, 첫 번째 시스템에게 이제 LMM에게 전달할 프롬프트를 선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너는 기후 환경 전문가야. 다음 우리 이제 맥락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식 맥락을 일단 써볼게요. 맥락을 참고해서 답변을 해줘.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맥락에 우리가 실제 맥락이 아니라 이 앞에서 선택한 이 지식 검색의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맥락 부분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에 중괄호가 되어 있고 X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걸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컨텍스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락은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너는 기후환경 전문가야. 컨텍스트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줘 라고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에 우리가 아까 리절트로 가져온 거를 이제 여기에서 참고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정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은 그대로 이제 LMM의 결과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러면 가장 기본적인 레그 서비스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채팅창이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기후 변화의 원인을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면
자기가 지금 순서대로 뭔가를 가져오죠. 워크플로우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을 작성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답변을 보시면 밑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인용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얘를 눌러보시면 자, 우리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가장 관련이 있는 탑 K 있죠. 그 청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얼마나 점수가 얼마인지를 표시를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레그 서비스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든 것들은 위에 보시면 게시하기가 있습니다. 게시하기를 눌러서 업데이트 게시를 누르시면 자, 이제 별도의 앱으로 또는 별도의 이제 사이트 안에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앱 실행을 누르시면 자, 이런 새로운 이제 창이 뜰 겁니다. 마치 우리 기존에 이제 챗GPT 같은 생성형 AI 챗봇처럼 이렇게 봇과 대화가 나오죠. 기후 변화에 여기에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보고서의 제목을 알려줘. 자, 그러면 이제 워크플로우 과정을 통해 보고서 제목은 한반도 100년의 기후변화입니다 라고 하고 인용을 누르시면 이제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가장 관련이 있는 청크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게 일종의 보고서에 어디에서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d파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레그 서비스를 만들어 보는 실습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품질 이런 걸 높이거나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화를 하려면 과금, 그러니까 유료 API 사용한 만큼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그 서비스를 노코드 툴로 만들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 d파일을 사용한 실습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설정으로 레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노코드 툴인 d파일을 이용하여 레그 서비스를 구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코드 툴인 dpy를 활용하여 레그 서비스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설정하여 구축하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보고서라는 비정형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임베딩하여 생성형 AI가 검색 가능한 형태의 지식 베이스로 만드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파일을 올리는 것을 넘어 데이터가 어떻게 벡터화되어 저장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워크플로우 환경에서 시작부터 답변에 이르는 각 노드를 직접 연결해 보면서 사용자의 질문이 어떻게 검색 단계를 거쳐 LLM에게 맥락으로 전달되는지 레그의 단계에 맞춰 서비스를 구현해보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질의응답을 통해 챗봇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우리가 제공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근거를 들어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며 레그의 기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실습이 거대 언어 모델과 나만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레그의 핵심 원리를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